자,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아까 그 나반리 산 34번지 땅에서 대규모 환불, 합의해제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도대체 몇 명이나 이게 됐는지 정확한 등기를 보면서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한번 볼게요. 공유지분을 파는 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사례가 그 전에는 왕왕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만 이제 작년 2022년에 이제 또 다른 여기랑 유사한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무슨 경매라고 했던 그 업체의 대표가 엄청난 많은 변호인단을 꾸려서 뭔가를 해서 어쨌든 간에 무죄로, 그 다음에 더 이상 다단계가 아니라는 거를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작년에. 그 뒤로 이 사람들은 법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치 법 위에 내가 분명히 속여서 비싸게 파는 거를 업으로 하고 설계를 했고 쩐주지만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 당시 2018년도에 이 사건을 저희가 다시 한번 꺼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그 당시에도 이런 사건을 통해 구속된 사례가 많이 있었고 최근에 한 번 대규모로 뭔가를 했을 때 달라졌을 뿐인 거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업체들, 죽어도 자기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환불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 업체들은 한 번은 따끔한 맛을 보여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냐,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판례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구속됐던 판례들에 대해서 또 말씀 한번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됩니다. 공유지분 이 매매 솔루션의 큰 틀은 이 땅을 돌려주고 돈을 받는데 누구한테 돌려줄 거냐를 찾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저는 공인중개사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을 보고서 가장 이 땅의 가치를 100% 쳐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자, 매매 솔루션 1단계, 2단계로 설명하는, 자, 1단계는 판매했던 사람이 더 싸게 매입하지 못할 거잖아. 왜? 자기가 한 말이 거짓말이 돼버리니까. 중간에 소개했던 사람, 2단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좋은 땅이고 대박날 땅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가치가 없는 땅이었다는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 두 사람만이 유일하게 내가 산 금액의 100%로 사줄 사람은 이 두 명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혹시라도 나의 공유자 아니면 일반인들, 이 사람들한테는 사실상 거래를 하면 100% 금액으로 우리가 매매하는 게 아니라 50에서 30%까지도 금액이 떨어지는 거죠. 왜? 원래 30%가 원가니까. 그나마 공유자들은 100%가 금액이라고 믿는 분들한테는 50% 금액에도 팔아볼 수도 있겠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원가가 원래 30%짜리니까 30%에 파면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매매 솔루션은 바로 이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누구한테 팔 건가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거를 도와드리도록 세팅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공인중개사가 전체적으로 흐름에 대해서 아, 이게 이런 판매에 문제점이 있었구나. 그러면 저 혼자 못하면 어떻게 한다? 변호사무실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든지, 법무사 사무실에 조력을 받든지, 세무사의 조력을 받든지, 아니 어떤 경우라도 같이 조력을 받아서 이 땅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게 저희가 준비하는 솔루션이에요. 아무튼 지금 제가 굳이 이 판례를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굳이 저한테 뭔가 맡기지 않으시더라도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경우인데? 아, 그럼 내가 다른 피해자들을 모아서 어떻게 조치하면 될까? 이게 왜 사기가 되는 거고, 이거 왜 사기가 되지 않는 거고, 이럴 땐 됐고 저럴 땐 왜 안 됐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하는 경우를 한번 해볼까? 그럼 어떻게 하면 모으면 되지? 아,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죠. 아, 과거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했을 때 합의해저로 빠져나온 사례가 실제로 있구나. 그 땅이 제가 주소를 공개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나반리 산 3사 그 등기 떼보면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합의해제 됐던 거, 어떤 회사가 팔았는지, 그리고 합의해제 됐던 땅이 안타깝게 또 다른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이 그거를 인수를 해서 또 팔죠. 같은 계열이라고 의심이 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긴 한데, 하여튼 이런 식의 유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민하다 보면 방법이 생길 거라는 거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제가 다 설명드린 이유는 자기가 어디에 어떤 방법에 적용될지 모르고 뭐가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효과가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들어갈게요. 나반리 산 34번지 땅은 어디냐? 자, 농림지역이고요. 공유자가 215명, 34,071평이네요. 엄청 큽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7,700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실거래 내역을 쭉 보면 거꾸로 봐야겠네요. 최초에는 이게 땅이 1만원짜리입니다. 정확하게는 평당 12,700원짜리가 원가였고요. 자, 판매가는 정확하게 34,000원 또는 39,500원, 4만원 정도의 팔은 땅이었죠. 가격은 한 3, 4배 사이 정도로 이렇게 팔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등기 보면 알려주는데 제가 실거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2018년 10월을 끝으로 판매가 멈췄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했죠. 추정 60분이 언제 방영이 됐다? 2018년 11월에 방영이 됐잖아요. 그럼 이게 그 당시 찍을 때 법정 구속이 이미 돼버려서 이 땅을 더 이상 못 팔았던 거죠. 근데 웃긴 건 땅에 있는 실거래가 내역을 봤을 때는 2018년 10월에 판매가 멈췄다가 2020년 6월 3일에 판매가 다시 재개가 됩니다. 4만원짜리 땅이 어떻게 되냐고요? 7만원에 다시 팔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누군가가 또 거기서 개입을 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일단 등기 보면서 어떤 데가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고민하지 말고 바로 등기로 넘어갈게요. 여기서 보면 페이지 수가 51페이지예요. 등기 페이지 수가. 이거 출력은 2023년 12월 4일날 제가 출력을 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첫 번째 구속됐던 업체가 근무했던 회사가 마찬가지로 뭘로 샀다? 매매 목록으로 샀다. 2016 1879 매매 목록으로
이걸 샀네요. 여기 다 있어요.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의 특징.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매매 목록으로 사는 거, 회사 이름 자주 바꾸는 거, 회사 주소 자주 바꾸는 거,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에 다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 빨간 줄들이 엄청 많이 가 있는데, 합의해제로 된 사람은 제가 뽑아보기 위해서 갑구 145번부터 제가 이제 넘버링을 했습니다. 하나 둘씩 셌는데 쭉 하다 보니까 갑구 208번쯤 돼서는 60명까지 됐고요. 총 전체 인원을 봤을 때는 갑구 347번에 제일 마지막인 것 같은데 총 64명이 합의해제로 투자금을 전부 다 회수한 기적적인 엄청난 대량 환불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이게 환불을 해줬다는 이유는 정상적인 판매라는 거를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지만 이거를 팔았던 사람들도 스스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집행유예를 풀려나서 잘 살고 있었겠죠. 근데 그 많은 땅들을 합의해지 해주고 그냥 가만히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팔렸다고 했잖아요. 자, 볼게요. 어디서 팔렸냐면 그 등기 다 떼보시면 돼요. 700원만 투자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세요. 갑구 209번에 보면 무슨 경매회사 또 토지정보회사 두 군데가 나옵니다. 거기가 아까 그 구속됐던 회사의 지분을 전부 다 인수하는 걸로 돼요. 사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전부 다 팔아버려요. 기막히죠. 저는 이 회사가 같은 계열로 의심이 되긴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고, 지금은 싸우는 게 이 회사랑 싸우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과거에 이렇게 해서 팔았던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이 기준, 이 샘플링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계획을 세우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블로그에 판결문 그대로 올려놨거든요. 그다음에 등기 봤잖아요. 거기에 구성되어 있던 사람들,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고소를 했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으면 여러분들도 피해자들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경우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임야 같은 거, 무슨 경매 라는 회사 이름을 쓰고 있는, 무슨 토건이라고 이름을 쓰고 있는 회사들이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무슨 정보, 무슨 경매, 이렇게 하여튼 유명한 회사 이름 있잖아요. 뭐 신한, 뭐 우리, 뭐 KB, 뭐 청구, 뭐 OK, 뭐 하나, 또 엄청 너무 많아서 이게 말하다 보면 계속 나오네요. 어찌됐든 간에 임야를 팔면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들을 한 곳에 때려 넣는, 무더기 형태로 집어넣는 형태의 업체들한테 하기에는 가장 효율적인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매매 솔루션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잡을 때 내가 누구한테 팔까를 기준을 정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게 매매 솔루션입니다. 하지만 매매 솔루션을 제가 도와드리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게 뭐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해갖고 시행착오, 뭐 우리 제빵사나 아니면 뭐 의사처럼 많은 직업적인 걸로 오랫동안 이걸 해오던 게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거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는 거죠,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른 공유중개사들과 협업을 통해서 알려주고 같이 이걸 하고 싶지만 아직은 미완이죠. 아직은 이걸 누군가가 같이 하기에는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2024년도가 돼서 새로운 책이 나오게 되면 더 많은 중개사들과 함께 이 매매 솔루션을 도와드리면서 피해자들을 도와줄 거예요. 한 달에 제가 해보니까 5명에서 6명 정도가 가장 좋지, 너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솔루션을 도와주다 보면 잘 집중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최소한 쿼터제처럼 줄여서라도 한 땀 한 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많은 분들이 상담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서운하지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잘 보시고 혼자 할 수 있는 거면 혼자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저는 캐시연타를 공짜로 안 해주는 사람이니까 혼자 하면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영상 보고 블로그 보셔갖고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일 수는 있겠지만 피해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엄청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업체 이걸 찍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업체는 같은 패턴으로 같은 짓을 해요. 그럼 그 업체들끼리 피해자들끼리 모이면 보다 많은 증거와 보다 많은 똑같음. 이런 거잖아요. 한 명이 제가 그랬어요. 이거보다는 3명이 똑같이 제가 그랬는데요. 제가 그랬는데요. 아니 10명이 똑같이 제가 그랬는데요. 그렇잖아요. 3명이 똑같은 말을 하고 한 명이 아니라고 우겨봤자 소용이 없는 거듯이, 만약에 1대1로 붙었을 때는 얘가 아니라고 그러면 서로 공방이 되는 거지만 3명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 한 명이 아니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피해자를 모은다는 의미는. 근데 또 반대의 개념도 있어요. 또 피해자를 너무 많이 모으면 환불받는데 불편한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약간 이게 중심을 제가 이제 나중에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중심을 잡아드릴게요. 이런 경우 사항에 사람을 많이 모으시는 게 좋은 경우고요. 이런 경우는 사람을 많이 모으면 우리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혼자 뭔가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경우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좋습니다라는 거 제가 기준을 정해 드릴 테니 연구하다가 청 애매하면 연락 주세요. 제가 한번 봐드릴 테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노력하면 분명히 이거 빠져나올 수 있어요. 몰라서 안 하는 거고, 뭔가 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랐던 거지. 이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다 같이 해갖고 투자금 회수해갖고 대출금이라도 갚으면 지금 좋잖아요. 금리도 엄청 비싼데. 하여튼 우리 회수해갖고 돈 좀 한번 갚아보자고요. 이상 여러분의 피해 회복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